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자궁성근증이고요. 이제 자궁성근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궁근종에 비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궁성근증도 자궁근종만큼이나 꽤 흔한 질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궁성근증이랑은 좀 근종과 좀 다릅니다. 이제 자궁근종이라는 거는 이제 가피로 둘러싸인 이제 경계가 뚜렷한 혹이고요. 이제 자궁성근증이라는 거는 그런 혹이 아니라 어떤 자궁 좀 붓는 병인데요. 어떤 식으로 붓냐면은 이제 자궁이라는 거는 제일 가운데 자궁 내막층이 있고요. 그 내막층에 이제 생리 때 두꺼워졌다가 벗겨져 나가고 또 두꺼워졌다가 벗겨져 나가고 이제 임신하게 될 때 거기에 기가 착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내막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게 자궁 근육층이고요. 그 근육층은 이제 뭐 두텁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리 때 이제 쥐어짜서 이제 혈액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요. 임신됐을 때는 이제 유연하게 늘어나고 이제 출산 때 분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쥐어짜는 역할도 하는 곳인데 이제 모든 세포들이 이제 자기 위치에 이제 얌전하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내막 세포가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근육층에 이제 착상해서 증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궁이 한쪽 벽 또는 전체가 막 부으면서 자궁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이제 생리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마치 무슨 명란젓 같은 찌꺼기가 덩어리 혈들 막 나오면서 생리 과다가 나온다고 이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성근증이라는 게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힘들게 하는 병인데 이게 옛날에 좀 진단이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지금 좀 잘 안 가던 시절에는 자궁성근증이라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한 40대 이상 돼서 그때 이제 자궁 척출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궁성근증이라는 건 아주 옛날에는 이제 이게 한 40대 이후에나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가 아프거나 힘들면 이제 병원 가죠. 자연스럽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이제 시장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이제 자주 갑니다. 이제 갔을 때 이제 진단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 성분증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생기네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근증이라는 게 빠르게는 19살, 10대 후반에서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병률이 이것도 거의 근종에 육박하게 한 40% 정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근증 딱 진단받았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많이 찍잖아요. 초음파 찍어보면은 이제 초음파에서 좀 근종과 다르게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자궁이 좀 부어있다. 한쪽 벽이 부어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부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환자들 좀 특징적인 증세가 있어요. 되게 자궁 근종일 때는 이제 출혈, 이제 생리과다, 생리통증이 좀 우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근증도 굉장히 이제 출혈 때문에 심한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성근증일 때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자궁이 부어 있으면서 너무 통증이 심해, 출혈량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 성근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MRI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좀 진단이 좀 애매하거나 성분증이 이게 그럼 어디서도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을까 확진할 때는 MRI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래서 아마 성분증 의심될 때는 한 번쯤 요즘에는 MRI를 찍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치료가 좀 난감해요. 이제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도 많이 해요. 물론 자궁을 적출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많이 치료를 하는데 그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로 이제 근종이 뭐 크게 너무 크지 않거나 뭐 너무 여러 개 아니면은 이제 감자 캐듯이 캐내고 꿰맬 수가 있어요. 근데 성분증은 이게 혹이 아니라 경계가 뚜렷하게 부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뭐 파내고 꼬매고 하는 게 사실 큰 효과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되게 성근증 진단받았을 때 진짜 근치적인 치료로 적출합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성근증이라는 게 꼭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직 임신 계획이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꼭 꽤 많이 생기거든요. 결혼 안 했거나 또는 결혼했는데 애가 아직 안 생기고 애를 꼭 가질 거예요 하는 분들한테 성근증 딱 진단됐을 때 이제 성근증이 너무 이제 심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애를 빨리 낳으세요. 이제 보관이 뭐냐면 일단 애 낳고 난 다음에 자궁 축출하자 이런 개념으로
애를 빨리 가지세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성근증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증식되고 커지면은 이게 자체로 이제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성근증 진단 딱 되면은 애 빨리 가지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적출하기 싫을 때, 또 적출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은 요즘에는 미레나 많이 써요. 미레나는 자궁 내막에다 이제 삽입하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피임 목적으로 이제 임플라논, 미레나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이제 임플라논 같은 경우에 성근증에 큰 효과는 없고요. 이제 미레나가 좀 성근증에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자궁 내막에 삽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소량이 또 분비되면서 피임 목적도 있지만은 그런 성근증 증세를 완화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레나는 어떤 근치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 자체를 갖다 줄여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근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증식되면서 이제 자궁 내막을 많이 압박하고 있을 때는 이 미레나 자체가 또 오히려 출혈을 크게 만들 때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 나 미레나 했는데 피가 더 많이 나요. 시도 때도 없이 피 나요. 미레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레나 이제 플라스틱 이제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이제 내막에 딱 이제 들어갔을 때 보통 정상적인 어떤 자궁 구조에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성근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궁 내막을 많이 압박하고 있을 때는 이제 찌른 것 그 자체 때문에 그 이물질이 이제 내막을 갖다 이제 긁어서 오히려 피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리 때 그게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이제 떠내려가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레나가 이제 근치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 자체 어떤 부작용 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 어떤 장기 노출로 인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체중 증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드물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이제 성근증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겉에서 보고 두리뭉실 파내고 복잡하게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건데 해봤을 때 이제 증세가 이제 완화될 확률이 만족스러울 확률이 한 5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한 2년 안에 적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곧 나 아기 가질 거야 하는 경우는 빼놓고는 잘 시도하지 않는 수술법입니다. 대개 이제 성근증 수술은 적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을 이제 성근증에도 한번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해가지고 어떤 출혈 같은 증세가 좋아질 확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요.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동맥 색전술을 했을 때 통증, 출혈 같은 게 만족스럽게 좋아질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또 적출할 확률이 꽤 높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술을 절대 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할 건 하이프인데요. 이제 하이프라는 건 이제 초음파 열로 이제 원하는 부위를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처음 이제 하이프가 소개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자궁 근종에 이제 희망적으로 열심히 치료했는데 사실 자궁에 근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근증도 있다 보니까 근종 치료하면서 이제 성근증 치료한 사례가 꽤 많은데 해보니까 다들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로 성근증에서 정말 유일하게 한번 권할 수 있는 근치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딱 우리가 이제 실시간 초음파 보면서 이제 성근증 병변을 갖다가 원하는 만큼 괴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괴사시키고 나면은 통상 한 달에서 한 석 달 사이에 어떤 통증 출혈 증세들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근증 조직이 이제 괴사시킴이 줄어들면서 이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임신 시도를 했을 때 난임을 겪던 환자분들 중에 임신이 성공한 사례가 꽤 많이 있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치료법들이 꼭 이 치료법만이 꼭 당신한테 꼭 맞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환자분들 어떤 상황에 따라 꼭 맞는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치료법이지만 성근증에는 한번 꼭 고려해볼 만한 치료법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재발을 무서워해요. 몇 년 뒤에 또 재발하면 나 이 고통 또 겪어야 돼. 난 그거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성근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기 낳을 계획이 없으면 재발 없는 방향으로 치료하고요. 아기 낳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어떤 보존적으로 치료해서
가입력을 높여보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치료합니다.